미국이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한 달도 안 남은 국가부도 위기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일자리가 3월에 959만 개로 38만 개 더 떨어지며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인 외환 투자 사기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하는 아택의 여성들은 아직도 임금 격차로 평생 평균 27만 달러를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이르면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한 달도 안 남은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세수의 부족으로 6월 1일부터 정부 지불을 할 수 없는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양당 지도부는 오는 9일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세수 부진으로 예상보다 빠른 6월 1일부터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적색 경고를 받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 지도부에게 소환을 보내고 세수입의 부진으로 이르면 6월 초 6월 1일부터 정부 지출을 할 수 없는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그 이전에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카운트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색 경고에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양당 지도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9일 백악관에서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과 메카시 공화당은 아직 정면 충돌 코스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We pay our bills, and we should do so without reckless hostage taking from some of the mega Republicans in Congress. We lifted the debt limit. We've sent it to the Senate. We've done our job.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부채는 어느 당만의 책임이 아니어서 당파적인 사안이 아니라며 이른바 클린 빌로 국가 부채 한도부터 올린 다음에 예산 삭감, 적자 감축 등을 논의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국가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올려 내년 3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되 20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2022년도 수준에 맞춰 22%나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217대 215 면돈날 차이나마 통과시켜 상원에 공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과 바이든 백악관은 공화당 하원안은 DOA, 즉 도착 즉시 사망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당 모두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고 국가부도 시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고 내년 선거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게 돼 5월 안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아 국가 디폴트만큼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9일 백악관 긴급회동을 시작으로 국가부도를 볼모로 잡은 막바지 힘겨루기와 사생결단으로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른바 11hour에 극적 타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3월에 959만 개로 38만 개가 더 떨어지며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직자들도 385만 명으로 400만 명 아래로 하락해 미국의 고용, 채용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기만 해온 미국의 고용, 채용 시장이 매달 냉각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3월에 959만 개로 집계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2월에 997만 개에서 38만 개 줄어든 것이고 2021년 4월 이래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잡 오프닝이 수개월 동안 지속돼온 1000만 개의 벽이 2월에 무너진 데 이어 3월에 더 하락한 것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3월 잡 오프닝이 964만 개로 예상했었는데 그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보다 2대1로 많았던 비율이 1.6대1로 둔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돈을 더 벌거나 더 나은 베네핏을 위해 일터를 옮긴 이직자들은 3월에 385만 명으로 전달보다 12만 9천 명 줄어들면서 2021년 5월 이래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400만 명이 넘던 오랜 기간의 대규모 이직 사태가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매달 하향세를 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 오프닝이 1000만 개 아래로 떨어지고 이직자들은 400만 명 이하로 감소한 것은 미국의 고용과 채용이 둔화 또는 냉각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경제에서는 한 달에 20만 명 이상씩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양호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달 냉각되고 있으며 금년간 눈에 띄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3.5%인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이 올 연말에는 4.5%까지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으로 소비 지출이 위축되고 업계의 설비 투자와 재고 축적, 채용이 부진해져 실업률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 미국 실업률이 4.5%까지 상승한다면 실직자들이 150만 명이나 급증해 현재 600만 명 이하에서 750만 실직 시대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내수 경제인데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지갑을 열 수 있고 실직 사태가 발생하면 씀씀이를 줄여 경제 성장을 후퇴시키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나 외환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친 후에 수개월 만에 수십만 달러를 뜯어가는 투자 사기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투자 사기범에게 서너 달 만에 12만 달러를 사치당한 사례도 있고 미모의 여성에게 속아 50만 달러나 날린 남성도 있는 등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와 같은 한마디 인사말 문자로 시작해 수개월간 친분이나 애정을 쌓고 암호화폐나 외환거래를 가르쳐준 후 거액을 가로채는 조직적인 투자 사기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CNBC가 2일 보도했습니다. 흔히 픽 부처링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투자 사기 스캠은 피해자들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해 수개월 동안 먼저 살찌게 한 후에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어 살찐 돼지 잡아먹기 작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CNBC가 보도한 한 투자 사기 조직의 마이크라는 이름의 사기 용의자는 한국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라는 이름을 쓴 이 사기범은 지난해 12월 카임이라는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원숭이 사진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수주 동안 개인 사생활까지 공유할 정도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마이크는 카이미가 30만 달러의 모기지, 학자 융자금, 신용카드 빚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암호화폐와 외환거래에 따른 환차익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면서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서 계좌를 열게 한 다음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이크는 이때 카이미를 서울로 초대해 여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해 교사의 일정상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돈을 모아야 한다고 답하자 빠른 시일 내에 큰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다는 투자와 외환거래 사이트를 소개한 것은 물론 심지어 3만 달러를 입금시켜주는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거액까지 입금시켜주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느낀 카이미는 DPEX라는 가짜 외환 거래소에 계좌를 열고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올 3월 어느 날 온라인 장부상으로는 31만 달러로 불어있어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착각해했습니다. 카이미가 한국인으로 보이는 마이크에게 31만 달러를 인출하려 한다고 말한 직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자신의 계좌가 동결돼 있음을 알게 돼 마이크에게 연락해보니 자신의 계좌도 중지됐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곧이어 이 사기 사이트에 연락하니 마이크가 지원해준 3만 달러가 수상한 거래여서 두 사람의 계좌를 동결시켰다며 이를 풀려면 수수료와 세금, 벌금 등으로 6만 4천 달러나 내라고 요구받아 전액 인출을 기대하고 납부했습니다. 또 다른 6만 5천 달러를 납부하고 나서야 스캠인 것으로 인식해 FBI에 신고하겠다고 밝히자 모든 사기범들과 가짜 사이트들이 순식간에 잠적하고 폐쇄해 카이미라는 사람은 모든 돈을 날려버린 셈이 됐습니다. 데니스라는 한 남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Hi and Bye라는 아주 간단한 인사말 메시지를 보내고 줄기차게 접속해온 세라라는 미모의 여성과 수개월간 사진과 동영상까지 교환하며 애인으로 발전했는데 결국은 비슷한 수법으로 무려 50만 달러나 뜯겼습니다. 데니스는 사기당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리커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이트에 의뢰했으나 그들도 거의 같은 사기범들이어서 피해 금액만 더 불어났다고 토로했습니다. FBI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투자 사기 스캠으로 사치당한 금액이 33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상당수는 창피해서 사기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공화당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2024년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공화당 출신 한인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3월 초 불출마를 선언해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한인들과 연관된 대선 후보들을 내년에는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2024년 차기 대선에 나설 공화당 잠룡들이었던 한인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에 이어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만과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소재 밀켄 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진의 질문에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진이 올 하반기에 대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다, 나는 올해 버지니아를 대표해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나는 책을 쓰지도 아이오와에 가지도 않았다며 올해는 버지니아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킨 주지사의 이 같은 대답은 가장 명확하게 2024년 내년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처음 밝힌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임기 첫 해에는 외유를 하지 않은 주지사 전통을 깨고 4월 말 일주일간 대만과 일본, 한국을 방문해 내년 대선에 나서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혔던 한인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3월 5일 공화당 진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본인은 불출마할 것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뉴욕타임스 기고문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자리를 만들거나 경험을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며 내 가족이 또 한 번 힘든 선거 캠페인을 겪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 한인, 한국의 사위로 불리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전 주지사는 8년 임기를 높은 인기 속에 마쳤으나 백악관행 레이스에 뛰어들기에는 건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어 불출마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아직 주지사 임기가 많이 남아있어 조기에 주지사직을 내던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항마로 전개되고 있는 내년 대선전에 나서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전현직 주지사들의 불출마 선언으로 2024년 차기 대선전에서는 워싱턴 수도권 일원의 한인들과 돈독한 친분 관계를 맺어온 대선 후보를 만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 근로자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임금 격차 때문에 평생 평균으로 27만 달러를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인 남성에 비해 중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등 4개국 출신 여성들은 더 벌고 있지만 한인 여성들은 0.93%에 그쳐 40년 일했을 때 19만 달러의 임금을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5월은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인을 포함한 아태계 여성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을 백인 남성들과 비교해본 결과 전체 평균에선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아태계 여성들은 92센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태계 여성들이 백인 남성의 임금을 따라잡으려면 1년에 석 달을 더 일하는 15개월이나 일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결코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태계 중에서도 인도와 대만계 여성 임금이 가장 높고 중국계, 말레이시아 출신들은 백인 남성보다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 격차 대상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근로자들은 현재 연소득이 6만 달러로 아태계 국가 중에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받을 때 한인 여성 근로자들은 93센트를 받아 전체 평균과 엇비슷합니다. 그래도 한인 여성들은 백인 남성과의 임금 격차로 1년에 4,738달러, 40년 일하는 평생에선 18만 9,500달러를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들의 앞선 5위인 일본 여성 근로자들은 연소득이 6만 1,500달러로 백인 남성 1달러당 95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여성 근로자들은 1년에 3,272달러, 평생에선 13만 1,000달러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와 대만 출신 여성 근로자들은 연소득이 8만 달러로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대만 출신 여성들은 백인 남성에 비해 달러당 1달러 24센트로 더 버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3위인 중국계 여성들은 6만 8천 달러로 달러당 1달러 5센트로 약간 더 벌고 있습니다. 4위인 말레이시아 여성들은 6만 4,700달러로 백인 남성 1달러당 1달러를 벌어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아태계일지라도 부탄 출신 여성들은 백인 남성 1달러당 절반도 안 되는 48센트를 받고 있어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탄 여성들은 40년 일할 때 백인 남성과의 임금 격차로 130만 달러나 손해보고 있으며 미얀마 여성은 120만 달러, 네팔 여성은 110만 달러, 캄보디아 여성은 100만 달러나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